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 10월 26일이에요. 10월 26일 일요일. 지금 시간이 한 11시 반 정도 됐어요. 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이런 뭐 방송을 한 지가 좀 됐는데, 오래된 건 아니고요. 됐는데 이제 최근에 오랫동안 쉬어가지고 한 달 정도를 이 동영상 촬영을 못 해가지고, 오늘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좀 길어지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좀 일요일이지만 늦은 시간이지만 좀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네, 촬영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또 지나면 또 다음 주뭐 바쁘다 보니까 찍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뭐 이런 뭐 자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동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지난 한 달 정도는 뭐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이상하게 저녁 때도 밤에도 시간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촬영을 못했는데 다음 주도 뭐 평일은 계속 바쁠 것 같고 주말에 좀 찍어야 되는데 주말에는 다 시간이 안 나네요. 주말도 오늘도 뭐 하다 보니까 늦어져가지고 지금 오늘 밤 늦었지만 지금도 찍지 못하면은 또 뭐 잘못하면 한 달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일단 맛배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는 그 맛배기로 네 이런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자료는 지금 실거래가 자료예요. 실거래가 자료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오늘이 이제 10월 26일인데 어제까지 10월 25일자까지 실거래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이제 이 자료는 뭐 예를 들면 반포나 잠원 제가 이제 여기 반포 레면 원밸리에 있으니까 원밸리 1층 상가에서 이제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 레미안 원베일리를 비롯해가지고 반포 잠원 지역의 그 대단지 뭐 대장 아파트라고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해서 개인적으로는 요 아파트에 꼭 넣어야 되겠다 싶은 것들 그런 것들 한 10개 정도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명단을 쭉 불러드리면 레미안 원베일리, 레미안 퍼스티지, 아크로리브 파크, 반포자이 요게 이제 반포동에 있는 거고 메이플자이 장원동에 있어요. 메이플자이 3307세대 메이플자이 신반포 2차, 신반포 4차, 반포 센트럴 자이 이게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잠원동에 아파트 4개, 반포동에 아파트 4개. 신반포 2차는 1572세대고 신반포 4차는 1212세대고요. 반포 센트럴 자이는 757세대예요. 그래도 좀 적지 않아요. 근데 그리고 또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압구정동에 있는 한양 1차, 한양 3차, 한양 5차, 한양 아파트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 아파트를 골라냈어요. 이제 한양 1차, 3차, 5차. 한양 1차는 936세대고, 한양 3차는 312세대, 한양 5차는 343세대. 그 다음에 또 압구정동에 현대 1, 2차, 현대 6, 7차, 현대 10, 13, 14차 아파트, 신현대, 현대 9, 11, 12차죠. 그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를 뽑은 거예요. 현대 1, 2차, 현대 6, 7차, 현대 10, 13, 14차, 신현대 9, 11, 12차. 현대 1,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2차 합쳐가지고 960세대예요. 현대 6, 7차는 1288세대고요. 현대 10, 13, 14차는 766세대고 신현대는 1924세대고 그 다음 미성 1차, 2차가 있어요. 미성 1차가 322세대, 미성 2차가 911세대. 그래서 청담동에 이번에 25년 11월에 청담 르엘이라고 청담 르엘이 지금 입주를 하거든요. 청담 르엘. 그 청담 르엘이 1261세대예요. 1261세대. 그 청담동에 또 청담 자이, 청담 르엘 바로 옆에 청담 자이가 있거든요. 708세대. 그래서 뭐라고 하더나 반포동, 잠원동, 압구정동, 청담동에 있는 어떤 대표적인 단지 그 중에 이제 반포 센트럴 자이나 뭐 한양 3차, 5차는 세대수가 많지는 않지만 한양 3차, 5차가 312세, 343세대 또 미성 1차도 322세대밖에 안 되지만 금액이 상당해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빼버리면 또 드릴 수가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런 걸 포함했어요. 그래서 다 해서 한 19개 아파트를 비교한 거예요. 19개 아파트. 그 강남 이쪽, 강남 3구, 뭐 어쨌든 송파는 빼고 여기 반포동, 잠원동, 압구정동, 청담동에 있는 19개 아파트를 그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비교한 거다. 실거래가.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는 요 그래프는 보이시나요? 여기
전체 아파트 통합 월별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량에 대한 거예요.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매매, 전세, 월세가 다 표시되어 있는데 매매만 먼저 볼까요? 매매 보면 네, 올해 초 2005년 25년 2월달 3월달에 거래가 지금 총 19개 아파트 통합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다 합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19개 아파트가 올해 2월 3월 달에 가장 거래가 많았다가 매매가요. 그랬다가 6월 달에요. 6월 달에도 거래가 꽤 많았어요. 114세대. 작년에 뭐 6월 달, 7월 달 요때도 이제 거래가 좀 많았고 요때가 매매가 많았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6월 달 지나서 6월 27일인가요? 8일인가요? 그때 뭐 대출 규제가 있었잖아요. 6월 지나서 65건,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22건, 9월 달에 25건까지 10월 달은 아직 신고 중이니까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9월 달 거까지 여기까지 이제 의미가 있는 자료죠. 그래서 이제 대출 규제가 있고 나서 7월 달, 8월 달, 9월 달 또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지금 서초는 올해 3월 달인가 4월 달 그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인 거고 여기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잠깐 풀렸다가 원래 허가구역이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실제 계약한 거하고 신고되는 게 약간 그 시간차가 인터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걸 감안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하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뭐 대략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대출 규제 이후에 8월달 9월달에 매매가 22개 25개 정도다. 19개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 하나당 한 개 정도 뭐 대략 거래되는 거죠. 그런 거죠. 어쨌든 22개 25개 정도가 23년도 초에 2월달 뭐 23년 2월달 3월달 4월달 요때 하고 뭐 23년도 11월달 요 정도하고 비슷하네요. 요 정도하고 22년도에는 거래가 많이 없었고 요때가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 아니었나요? 요때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제 규제가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거의 없었던 거죠. 어쨌든 23년도 초하고 한 11월 정도 그 정도 거래가 최근에 있다. 7월달 8월달에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매매고요. 매매가 65개 7월 8월달에 22개 9월달에 25개 이렇게 급감했다. 이제 이런 거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도 볼까요? 전세도 보면 전세는 그 대출 규제랑 크게 관련이 없어 보여요. 지금 대출 규제 6월 27일인가요? 그때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고 전세는 이제 오히려 24년도에는 전세가 별로 없는데 23년도 7월 달에 요때 거래가 많았었고 그리고 딱 한 2년이 되는 요때 한 7월 달 8월 달에 요때 이제 295건 요때 전세가 많았었고 23년 8월 달 이때 레미안 원밸리 이런 게 이제 입주장을 했었잖아요. 요때 입주장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7월 달 8월 달 요때는 이제 여기도 195건도 적진 않은데 요것도 이제 2년이 도래한 거죠. 2년이 도래했고 최근에 이제 여기 잠원동에 메이플자이가 입주를 하고 있죠. 대출 규제하고는 크게 글쎄요 상관이 있다고 해야 되나?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네. 월세도 볼까요? 월세는 이게 같이 그냥 월세하고 전세는 패턴이 비슷하네요. 그죠? 월세하고 전세는 패턴이 비슷해요. 월세보다는 전세가 좀 많았다가 이제 여기 9월 달에 비슷하고 지금 월세하고 전세 패턴 비슷하고 매매까지 껴보면 매매는 그쵸 매매하고는 전세 월세하고 조금 패턴이 달라요 지금. 여기는 좀 전세가 많은데 매매는 오히려 거꾸로 여기가 많은데 여기 갖고 전세 월세는 그렇지 않다. 자, 그런 걸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25년 8월달 9월달 들어서면서 전세 월세도 전월세도 좀 줄고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좀 전에 요거는 이제 19개 아파트 전체를 한꺼번에 합산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각 아파트별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거래량을 요거는 이제 매매 거래량이에요. 매매 거래량. 그래서 보다시피 올해 초에 2월달 3월달 요경에 요때 이제 거래가 좀 많았네요.
그 중에 거래가 가장 많은 걸 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 보니까 반포 자이, 반포 자이가 가장 거래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는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 자이, 레미안 퍼스티지. 지금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 다 합쳐도 지금 합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레미안 원베일리 정도, 원베일리, 그리고 현대 1, 2차 뭐 이런 게 좀 많았고. 자, 이거는 이제 뭐 한 올해 총 거니까 올해 한 6월달, 5월달 여기를 한번 볼까요? 요 부분? 네, 요 부분을 보면 이제 그 10월달은 아직은 통계가 이제 다 들어오지 않은 거니까 10월달은 빼고 9월달 거까지, 네, 이제 이쪽이 이제 의미가 있는 자료인데, 어쨌든 여기 몇 달 안 되지만 여기가 이제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인데 몇 달 안 되지만 6월달보다는 7월달이, 그죠? 7월달보다는 8월달보다는 왠지 좀 9월달이 조금, 9월달하고 반응 비슷한가요? 약간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7월달이나 6월달, 7월달보다는 8, 9월달이 전월세가 좀 적어요. 그쵸? 그런 걸 좀 전월세가 좀 주춤하고 있다. 6월달, 여기 6월달 거래날 된 거 보면 6월달, 매매예요. 6월달에는 가장 많이 거래된 게 6월달만 볼까요? 여기 6월달만 보면 거래 가장 많이 된 게 미성 2차, 그죠? 미성 2차 14개, 압구정도의 미성 2차가 세대수가 상당히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미성 2차가 911세대인데, 예를 들면 뭐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 3410세대인데 미성 2차가 거래가 6월때 더 많았네요. 이거 좀 특이하네. 미성 2차가 1000세대가 넘는 것들이 많은데, 아파트가. 미성 2차가 실제 매매 거래가 좀 많았다. 6월달에. 그 다음에 현대 91 12차, 신현대가 12건 거래가 됐는데, 신현대는 세대수가 많아요. 1924세대니까 뭐 그럴만도 하죠. 그 신현대 말고 여기 녹색이 뭔가 반포 자이 같아요. 반포 자이. 반포 자이가 아니네. 메이플자이. 메이플자이가 12건, 6월달에 메이플자이가 12건, 신현대가 똑같이 12건 거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현대 1, 2차, 현대 1, 2차도 960세대인데, 여기가 960세대. 이 빨간 게 뭔가요? 현대 6, 7차인가? 현대 6, 7차. 현대 1차와 현대 6, 7차가 10건으로 그 다음에 있었고, 압구정도 현대 아파트가 6월달 거래가 은근히 있었네요. 그 다음에는 반포자이죠. 반포자이는 세대수가 많으니까, 3410세대니까 9건 있었고요. 그 다음은 한양 1차, 의외예요. 의외는 압구정동에 있는 미성 1동, 미성 2차, 신현대, 현대, 이런 데가 거리가 많네. 반포동에는 대단히 아파트보다도 한양 1차는 936세대, 그러니까 1000세대가 안 되거든요. 파란 게 뭔가? 레미안 원밸리, 레미안 원밸리가 이제 6월달에 한 8건 있었고, 8건, 6월달에 레미안 원밸리는 한 약 2990세대니까, 약 3000세대니까, 뭐, 그럴만도 하죠. 반포 자이하고. 신반포 2차가 6건이다. 신반포 2차 6건이. 이게 하늘색이 현대, 압구정동 거래가 괜찮네요. 압구정동 거래가 세대수에 비해서, 여기 지금, 현대 14차는 세대수 많죠? 많지 않네. 766세대인데, 신반포 2차는 1572세대요. 그 정도의 아파트가, 거래가. 그 다음 레미안 퍼스트 5건, 청담자이는 뭐 세대수가 많지는 않으니까 708세대. 그 다음에 한양 3차, 신반포 4차. 한양 3차가 312세대예요. 312 두건 거리가 있었고, 신반포 4차는 지금, 신반포 4차는 1212세대고, 한양 5차는 뭐 거래가 뭐 없었고. 이것도 좀 특이하다.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특이한 건 아니죠. 뭐 거기가 어쨌든 거래가 요즘 그렇지 않아도 뭐 올해 2월 3월 지나서 이제 거래가 주춤한데, 그 와중에도 반포 잠원에 있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압구정도에 있는 아파트들이 거래가 좀 잘 됐다. 6월달만 보면 7월달에도 신현대가 지금 14건, 신현대가 아파트가. 그리고 한양 1차도 8건. 신현대 한양 7월달에 다 주춤인데, 반포 자이가 5건, 나머지 청담 자이, 여기 나머지 다 몰려 있는 거죠. 신반포 2차, 신반포 4차.
그 다음 8월 달에 거래가 많이 줄었어요. 신현대가 그랬대 6건 있었고, 메이플 자이가 3건, 네, 메이플 자이가 3건 있었고, 파란 게인가요? 아, 레미안 원밸리가 한 3건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반 V자 조금 뭐 다 겹쳐 있어가지고, 그렇다. 9월 달에도 그렇고. 잠깐 봤는데 뭐 의외로 압구정동에 올해 이제 9월 달에는 좀 거래가 없었는데 압구정동 쪽에 여기 6월 달, 7월 달 보니까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 뭐 한양이 뭐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전세예요. 전세 월별 거래량. 전세는 꼭 무슨 뭐 반지 제왕 무슨 뭐 쌍봉을 보는 듯한 느낌이네요. 여기 이제 여기 파란 게 지금 이게 메이플자이거든요. 메이플자이가 전세 7월 달에 거래량 211개 뭐쭉 메이플자이 거래량이 있었고 요거는 레미안 원밸리가 23년 8월 그러니까 레미안 원밸리 입주할 때죠. 지금 얘는 올해 7월 뭐 지금 입장점 입주장 6월 7월 8월 뭐 입장하고 있는데 메이플자이가 지금 입주니까 올라가고 저기 메이플 자이언 먼저 볼까요? 메이플 자이언 보면 쭉 거래가 없다가 여기 하나 둘 쭉 올라가서 지금 이 정도 거래가 있었다. 그러니까 전세가 지금 아니 이게 전세죠.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이플 자이 같은 경우에는 731건 지금 10월달 거까지요. 731건이 거래가 있었어요. 메이플 자이 731건. 월세는 아까 제가 보니까 537건.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1268건. 다 해서 이제 메이플자이가 3,307세대인데 그 중에서 이제 1,268건, 그러니까 한 반절 정도 대략 퉁쳐가지고 반절 정도가 전세 월세 나갔고요. 반절 정도가 남았어요. 한 1,500세대 정도 남았다 이거죠. 그 1,500세대 중에서 글쎄요, 과연 1,500세대 중에 소유주분들이 1,500세대 다 들어올까요? 아직도 꽤 많은 숫자가 한 500건 정도는 전세 월세가 남아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메이플자이하고 레미안 원밸리도 볼까요? 레미안 원밸리는 전세가 자 참고로 이 자료는요 갱신한 건 뺀 거예요. 갱신까지 넣게 되면 전세 월세 그 금액을 왜곡할 것 같아서 그쵸 신규만 잡은 거예요. 원래 지금 여기 7월 8월 달에 2년이 됐기 때문에 갱신까지 하면 많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간단 말이죠. 레미안 원밸리가. 그런데 갱신은 뺐다. 왜냐하면 최근 금액을 전세가 월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갱신된 걸 뺐다 이거죠. 갱신된 것도 조사를 했었는데 뺐어요. 갱신되게 놓으면 왜곡된다 이거죠. 통계가.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있는데 레미안 원밸리하고 메이플자리를 빼면 여기 전세 그래프인데 전세편 최근 것만 좀 볼까요? 최근 것만 여기 6월달 볼까요?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은 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여기 레미안 원밸리 빼면 여기 보시면 전세 월세는 그렇게 정책이라든지 뭐 이렇게 계절이라든지 그런 걸 크게 안 타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반포자이까지 빼볼까요? 반포자이까지 이렇게 반포자이가 어딨나? 반포자이까지 빼보면 그쵸? 뭐 크게 뭐 정책이 변한다 해서 크게 바뀌는 것 같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8월, 9월달 여기 9월달 그죠? 9월달, 7월달, 8월달 여기 10월달에 이번 달에 왜 그저 뭔가요? 그 토호제 뭐 이런 게 이제 토호제 대출 규제 더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이 어떻게 될지 그건 좀 궁금하네요. 굉장히 궁금하고 이 부분만 보면 6월달에 가장 많이 거는 반포자이 뭐 세대수가 많으니까 반포자이가 지금 다 해서 몇 세대냐면 3,410세대요. 가장 많아요. 웬만한 아파트 2배예요, 2배. 메이플자이보다도 많아요. 3,307세대. 메이플자이하고 반포자이가 길 건너 같이 있는데 두 개 합치면 약 7,000세대예요. 어쨌거나 반포자이가 가장 많았다 전세가. 그 다음에는 레미안 퍼스티지. 레미안 퍼스티지는 반포동에 있고 2,444세대고요. 그 다음에 신반포 4차. 신반포 4차가 1,212세대예요. 신반포 2차가 7건, 4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수가 많은 거 순서로 대략 거래된 것 같아요. 신반포 4차가 여기 4명 원벨을 넣어야 되겠네. 이렇게 넣어야죠. 메이플자이는 너무 많으니까 일단 이거 빼고 네 신반포자 그 다음에 레면 포스트 그 다음에 레면 원벨이잖아요. 참고로 다시 말하면 신규 것만 그런 거예요. 갱신 빼고 네, 레면 원벨리 레면 원벨 2990세대고 그 다음에는 신반포 4차 신반포 2차가 1572세대 그 다음에 청담자이가 708세대인데 은근히 많이 했네요. 6건 전세가
여기 보라색인가? 뭐가 좀 겹쳐 있는데 지금 이게 알 수가 없네. 뭔지 겹쳐 있어가지고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지금. 자, 어쨌든 뭐 여기 한양 1차, 뭐 그다음에 신현대, 예, 미성 2차. 그 밑으로는 압구정동 청담 자이 빼놓고는 압구정동이 이제 바닥을 찍고 있고요. 전세가 거래가 오히려 이제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은 여기 반포나 잠원동에 있는 세대수가 많은 것들이 거래가 많고, 여기는 신반포 2차가 네, 7월달에 신반포에서 14건. 그 다음에 레미안 포스티지. 이게 보라색이 이게 무슨 색? 신현대네. 신현대도 9건 있었고, 레미안 포스트 똑같이 레미안 원밸리가 8건 있었고, 7월달에 네, 아크로리오 파크가 있었고, 신반포 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8월달에는 신규 전세가 레미안 원밸리가 15건 가장 많고요. 이제 딱 2년차가 된 거죠. 레미안 원밸리가 2년차가 돼가지고 이제 전세 월세 거래가 좀 있었던 거예요. 15 반포자이가 있었고, 8월달 15건 남들 거래할 때 저는 한 건도 못하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반포자이가 12건, 신반포 4차가 10건, 현대 1차, 현대 1차도 생각보다 많이 했네요. 현대 1차가 960세대인데 8건이고, 레미안 퍼스티지 5건, 신현대가 4건이고, 한양 1차, 청담자이, 한양 쭉 있다 이거죠. 자, 그렇다. 월별 거래량은 전세 같은 경우는 이렇다. 그 다음에 월세도 오죠. 월세도 마찬가지로 이제 23년 요때가 23년도 요때가 이제 레미안 원밸리인데, 레미안 원밸리가 이제 입주할 때 가장 많았고, 최근에는 25년 7월 8월 때 이때는 이제 메이플자이가 입주장은 지금 열려 있어가지고, 입주장이 지금 바쁜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레미안 원밸리하고 메이플자이 이렇게 빼보면, 여기 이제 삐쭉삐쭉한 게 여기 반포 센트럴자이. 반포 센트럴자이가 이제 잠원동에 있는데, 잠원동 그 레미안 원밸리 큰 길 건너서 반포 센트럴자이가 있는데, 이 센트럴자이가 지금 757세대고 지어진 지 한 5년 차예요. 5년 차. 반포 센트럴자이가 2020년도 4월 달에 이제 입주를 한 건데, 5년 차 아파트인 거예요. 5년 차 아파트여서 4월 달이었으니까 이제 4년 주기로, 네, 그쵸? 이게 4월경 입주했다 보고 3월 앞에 좀 거래가 좀 있었고, 다시 한 2년 지나서 요때 좀 또 센트럴자이가 아직 샘핑 아파트니까 5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2년 주기로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오는 거죠.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반포 센트럴자이도 34평형이 뭐 한 45, 뭐 50억을 찍는다 이거죠. 얘도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넣은 거예요. 여기 지금 조사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쭉 거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게 월세인데, 월세 49건. 월세도 올해 5월달부터 이때만 볼까요? 월세는 네, 6월달에 이상하게 5월달, 7월달, 8월달에 6월달 거래가 많았네. 6월 대출기재가 있었는데, 저 서초동에 저쪽구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묶이면서 주춤했다가, 네, 4월달, 5월달 주춤했다가 6월달에 살짝 반등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월세는 반포자이가 많고, 그 다음에 청담자이도 선전하고 있다. 내면 퍼스티지. 그리고 이게 빨간 게 신반포 2차 같은데요. 그렇죠? 신반포 2차가 세대수가 많으니까 7건이었고, 신반포 4차, 한양이 5건 정도, 신현대, 반포 센트럴자이는 또 이때 6월달에 한 건이네, 한 건. 한양 어차피 없었고, 월별 거래량은 그렇다. 네. 오늘은 저기 거래량 위주로만 보려고 해요. 거래량. 오늘 일부 맛배기고, 다음에 주중이나 또 오는 주말에 주중에 한번 하나 더 찍으려고 해요. 주중에 이제 실거래가, 이제 금액을 위주로 해서. 이거는 네, 전체 아파트 매매 월별 평당가 있잖아요. 매매 평당가. 매매 월별 평균의 평균 거래 금액, 평당가 있잖아요. 네, 평균가. 뭐 34평 이런 게 아니고 그달 뭐 25년 8월 달에 거래, 뭐 예를 들어서 레미안 원밸리가 8월 달에 매매된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 25평이든 30평이든 34평이든 뭐 50평이든 몇 평이든 10개가 거래됐으면 10개 거래된 것을 공급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공급 평당가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균을 냈다 이거죠. 이게 34평, 뭐 50평에 대한 평당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기사에서 뭐 평당 뭐 2억을 찍었네, 뭐 1억을 넘어갔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특별한 34평에 대해서 얘기했을 텐데 요거는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거래된 거 전체 면적 구분 없이 그랬다. 일단 이제 요 그래프에서 눈에 딱 보이는 것은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가장 위에 있는 게 뭐냐, 빨간 게 지금 뭐냐면 근데 이게 현대 10, 13, 14차요. 현대 10, 13, 14차 가장 높인 평당가가.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검토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평당가, 공급 면적에 대한 평당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가장 높은 게요. 여기 지금 가장 높은 게 현대 10, 13, 14차잖아요. 이게 오래전에 현대 10, 13, 14차는 1982년도에 지어진 거란 말이죠. 1982년도에 여기 보시면 이 면적이 있는데 전용률이 나와요. 이거 보이시나요? 전용률이 있단 말이에요. 전용률이 지금 88%죠. 약 90%에 가까워요. 그죠? 전용률이. 그러니까 공급 면적 대비, 이제 얘가 공급 면적이고 얘 전용 면적인데, 공급 면적 대비 전용 면적이 넓다 이거죠. 공급 면적 대비 전용 면적이 넓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최근의 아파트들은 이 전용률이 떨어져요. 전용률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어진 그 메이플자이를 하나 볼까요? 메이플자이에 면적이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용률이 공급 면적 대비 전용 면적 요 비율이요 70%밖에 안 돼요. 70%밖에.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지어진 전용률이 약 90% 정도 되는 거하고 최근에 지어지는 집 전용률이 70% 정도 지어지는 거 약간의 뭔가 차이가 좀 있다 이거죠. 요거를 좀 감안하셔야 돼요. 똑같은 34평이어도 옛날에 지어진 곳은 훨씬 더 넓다 이거죠. 같은 34평 전용 84가 아니라 이거죠. 훨씬 더 넓어요. 물론 최근에 지어지는 곳은 발코니 확장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전에 지어진 집들이 훨씬 전용 면적이 넓어요. 같은 평형이어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하시고 보시라 이거죠. 여기 어쨌든 가장 눈에 보이는 게 평당 평균가가 현대 10, 13, 14차가 가장 높아요. 2억을 넘어요. 2억 1,700 정도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달에 거래된 모든 평형에 대한 그것을 다 평균 낸 거란 말이죠. 평당가를 얘기해서 평균 낸 거예요. 2억이 넘어요. 지금 현대 10, 13, 14차 같은 경우는 2억이 넘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글쎄 평당가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네. 지금 요거 지금 현대 요것만 볼까요? 평당가가 급격히 좀 같은 25년도에도 25년 지금 1월달 예? 이거 볼까요? 25년도 예? 작년 12월달부터 올해 1월달 평당 쭉 올라가고 있죠. 올해 초만 해도 평당 1억 4,800 1억 6천 정도였는데 올해마다 1억 6천 정도였는데 지금 2억 1,700 그 얘기는 지금 이게 현대 10, 13, 14차 아파트가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평당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매매가가 올라간 거죠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비교하면 이게 무슨 일이 있나요? 현대 이게 좀 발표가 나왔나? 현대 10, 13, 14차 이게 1억 6천 했던 것이 어떻게 평당 이게 2억 1천이면 얼마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몇 프로 올라간 거죠? 한 30% 올라간 건가? 그죠? 많이 올라갔죠. 이게 지금 이게 1억 6천에 반하면 8천이잖아요. 얼추 8천까지 아니냐. 50% 올라간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한 35% 이상 올라간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갔네. 쭉 올라가고 있죠, 지금. 쭉 올라가고 있어요. 평당가가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그 다음에 레미안 원밸리도 한번 볼까요? 레미안 원밸리도 이렇게 보시면 쭉 올라가고 있죠. 레미안 원밸리 쭉 금액이 여기 지금 23년 5월달만 해도 8월달에 평당 한 1억 1,500이었는데 이게 지금 1억 9,500이에요. 지금 면적 구분 없이 실제 거래된 곳에 평당가를 낸 거예요. 평균가를. 그러니까 레미안 원밸리는 평당 2억이라고 해도 면적 관계없이 2억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8월달 현재 1억 9,500 2억이라고 얘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거죠. 네.
한번 여기 최근 한 5월달 한 요 정도만 한번 보죠. 요 정도만. 평당가가 높다는 얘기는 결국 가장 비싸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나타내는 거죠. 이게 지금 가장 여기 뭐 7월달, 8월달, 9월달 있는데 8월달에는 좀 약간 부침이 있지만 7월달이 좀 고르긴 하죠. 7월달 보면 여기 신현대 8월달 볼까요? 8월달? 8월달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여기 지금 이런 거는 지금 한양 1차 같은 경우 거래가 없으니까 거래가 많은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상에 여기 현대 13, 14차만 좀 올라갔지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큰 차이가 한두 달 사이 큰 차이가 없으니까 요것만 봐도 대략 맞을 것 같아요. 현대 13, 14차가 2억 1000이고요. 2억을 넘었고 그 다음에는 요게 지금 한양 1차가 네, 1억 9천 한양 1차가 1억 9천 한양 1차 네. 한양 1차가 지금 1977년도에 입주한 거예요. 한양 1차가 1977년도 48년 됐어요. 야, 48년 된 게 레미안 원밸리 이거보다 높으니 여기 지금 현대 10, 13, 14차는 이게 몇 년도 1982년 입주한 거니까 43년 된 거예요. 야, 그 정도 대단하네. 대단해. 재건축 되면 다 100억이 넘어가려고 그러나. 이거 대체 얼마나 예, 한양 1차. 그 다음에 여기 뭐 초록색인가? 한양 3차네. 여기 한양 3차. 아니, 신현대가 더 높아요, 지금. 신현대가 평당 1억 9,250. 신현대 뭐 현대 91, 12차 합친 건데, 신현대가 1980년도 43년 된 거예요. 야, 대단하다. 43년 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전용률이 높아요. 그런 걸 감안해도 어쨌든 공급 면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공급 면적 가지고 좀 비교하자 이거죠. 전용률이 높지만 예. 야, 신현대 그다음에 한양 1차 그다음에 레미안 원밸리 야 1억 8천 7월경에 7월달에 레미안 원밸리 이제 2년차 된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현대 10, 10년 14차 신현대 한양 1차가 레미안 원밸류 높아요 지금. 평당가가 그 다음 미성 2차 야 미성 2차가 지금 1987년도 39년 된 거야 아파트가 39년 된 40년 차 아파트야. 야, 평당 그 다음에 녹색 초록색은 아니 모르겠고 이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신반포 2차 신반포 2차가 1억 6천이에요. 신반포 2차도 만만하잖아요. 신반포 2차 앞으로 거의 현대 그저 한강변 옆에 있고 신반포 2차가 네, 1972세대 1978년도 입주한 거예요. 47년 된 아파트 47년 된 아파트 47년 된 아파트가 레미안 원밸리 비용 비슷해. 그 다음 메이플 1억 5천 7월달에 평당 1억 5천 메이플자이는 올해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인데 입주하는 아파트가 다 현 신반포 2차 뭐 미성 타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 이게 뭔가 문제가 없는 거 있는 거 있는 거. 신반포 4차가 똑같아. 메이플자이하고 신반포 4차. 네. 신반포 4차가 1212세대 1979년도 46년 된 아파트예요. 아크로리버 파크 25년 7월달 평당 1억 4,920만원. 아크로 리버파크보다 신반포 4차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용률이 달라요. 전용률이 신반포 4차가 90% 넘어요. 아크로 리버는 그렇지 않고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그렇지 않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값이 의미가 있다 이거죠. 야 신반포 2차 신반포 4차가 아크로 리버파크는 2016년도 입주해가지고 이제 9년차 된 거예요. 9년차 아직도 새 거예요. 근데 그런 아파트보다도 신반포 2차하고 4차가 평당가 높아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 사람들이 아크로 리버파크 새 아파트보다도 신반포 4차고 신반포 2차가 한신 2차, 한신 4차가 더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 높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미래 가치가 더 높다고 평가하는 거죠. 시장에서. 달리 말씀을 드리면 입지가 더 좋다고 평가하는 거죠. 아크로 리버파크보다도 신반포 4차나 신반포 2차를 여기 이제 제 주변에 제 그 사무실 주변에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지가 더 좋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냉정한 평가죠.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니까. 46년 뭐 7년 됐다니까요. 신반포 2차가 47년 되고 신반포 4차는 46년 된 거예요. 아크로 리버파크는 9년밖에 안 된 거예요. 새 아파트. 반포 센트럴자이는 평당 1억 4,300이에요.
반포 센트럴자이는 2020년도에 입주한 거예요. 이제 5년 된 거예요. 반포 센트럴자이 2020년 4월 28일. 이제 5년 된 아파트보다도 반포 센트럴자이가 신반포 4차 바로 옆에 있어요. 예, 신반포 2차 바로 옆에 센트럴자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46년, 47년 된 아파트가 올해 2020년 지어진 아파트보다 이제 5년 된 아파트보다도 훨씬 높아요, 지금. 평당가가. 야, 이게 지금, 이게 왜, 센트럴자이도 세대수가 757세대니까 이렇게 작은 아파트가 아닌데, 야, 뭐가 그렇게 이거를 차이를 만들까요? 재건축이 되면 그만큼 훨씬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 건가요?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뭐 기회가 되면은 신반포 2차, 4차 그 매매 금액을 말씀드리겠지만 뭐 34평 같은 경우는 50억, 60억 가까이 돼요. 내면 원밸류와 비슷해. 전용률이 높아서 이제 같은 34평이어도 실제 훨씬 더 넓게 쓸 수 있다 가정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50년 가까이 된 아파트들이 어떻게 반포 센트럴자이 이제 5년 된 아파트보다도 값이 높다는 게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설마 그 생활을 더 편리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더 깨끗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5년 된 새 아파트보다도 더 편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글쎄요, 센트럴 자이하고 신반포 4차하고 위치가 바로 옆에요. 중간에 반포 레일 건너뛰면은 바로 멀지 않은데, 야, 어떻게 46년, 7년 된 아파트가 5년 된 아파트보다 더 비쌀까? 입지? 대단지 아파트가 될 거고, 대장주 아파트가 될 거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서도, 야, 참, 아무리 입지지만, 그래도 이 건물의 그 내용 연수라는 게 있는데, 네. 레미안 퍼스티지가 이제 16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레미안 퍼스티지가 16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뭐, 레미안 퍼스티지도 위치가 나쁘지 않잖아요. 정주 조건이 생활하시기에, 뭐, 거주하시기에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6년 된 아파트가, 새 아파트는 아니지만, 46년, 7년 된 아파트가, 레미안 퍼스티지, 평당가 1억 4천이거든요. 신반포는 1억 5천이고, 네, 신반포 2차는 1억 6천이고, 차이가 꽤 나요. 한양 5차, 한양 5차는 1979년도 입주했으니까 46년도 아파트고, 한양 5차, 압구정동에 있고, 반포자이, 반포자이는 평당 1억 3천이, 야, 반포자이하고 차이가 많이 나. 뭘까요? 무엇이 이걸 이렇게나 차이를 만들까요? 저는 뭐 저 압구정동에 있다. 압구정동 지역 차이가 있으니까 압구정동이 전통적인 부촌으로 또 압구정동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구정동이 뭐 좀 높다라고 하는 거는 뭐 지역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반포도 뭐 압구정도 이제 만만치가 않죠. 이 옆에 트리니원하고 DH 클래스터 뭐 이런 아파트 들어서면 적어도 거주지로서는 글쎄 반포도 교통이라든지 압구정도보다 못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적어도 거주지, 정주 조건, 교통 이런 것만 생각하면 오히려 그 거주지로서는 이 반포지가 훨씬 더 두터워요. 압구정도는 거기 그 한강변하고 그 뭐야죠, 그 도로와 사이에 그 폭이 좁잖아요. 길쭉하고 좁죠. 그런 거 생각하면 반포가 못하지 않은데 어쨌든 지역차가 있다고 가정을 해도 그래서 이제 뭐 한양이라든지 또는 뭐 저 위에 있는 뭐 한양 1차라든지 이런 게 현대가 높다는 건 이해하더라도 같은 반포 지역에서 반포 자이나 내면 퍼스티지보다 신반포 4차, 신반포 2차가 높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청담 자이 네, 청담대 708세대인데 2011년도 14년 된 아파트거든요. 평당 1억 2천에 한참 뒤떨어져요. 네, 이런 걸 알 수가 있다. 대단하다. 메이플자이는 최근에 입주하는 거니까 평당가 이게 매매가거든요. 매매가의 변화를 알 수가 있는 건데 한 6월달, 7월달, 8월달 이때는 이제 거래가 좀 있다가 이제 좀 약간 꺾이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레미안 원밸리는 쭉 올라가고 레미안 퍼시티 볼까? 레미안 퍼시티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레미안 퍼시티지는 이제
7월달, 7월달경에 최고를 찍었다가 또 좀 떨어졌네요. 9월달에. 평단가를 보면 매매가의 추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흐름을 알 수 있다 이거죠. 반포 센트럴 자이는 쭉 올라가고 있고, 반포 자이는 왔다 갔다 좀 하고 있고요. 좀 신반포 4차, 한신 4차도 쭉 올라가고 있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아크로 리브파크도 쭉 금액이 평단가이긴 하지만 어쨌든 매매가가 쭉 실거래가가 쭉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현대 1, 2차 압구정동 현대 1, 2차도 쭉 올라가고 최근에 아마 최근에 좀 비싸게 거래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좀 올라가고 있고, 현대 6, 7차도 평단가 쭉 올라가고 있죠. 23년도 대비 23년도하고 비교하면 얼추 좀 2배까지는 70%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70%. 네, 많이 올라갔죠. 최근에도 뭐 그렇게 여기 좀 약간 부침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어차피 이제 이 동네가 거래가 많지 않으니까, 거래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죠? 거래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금액은 신현대 91, 14도 금액이 좀 출렁이긴 하지만 쭉 올라갔다가 1억 9천까지 갔다가 좀 내려왔다가 이제 어떤 달은 좀 그 금액이 좀 싼 게 거래된 거죠. 또는 뭐 특수 거래일 수도 있고요. 자식한테 뭐 넘겼다거나 가족 친인척끼리 거래했다거나 그래서 쭉 내려갔을 수도 있고, 아직 평단가 이제 2억을 찍은 건 아니고, 요때는요, 요때가 한양 1차도 쭉 올라가서 지금 1억 9천까지 갔고, 미성 2차도 쭉 올라가고 있죠. 올라갔다가 지금 8월달에 좀 떨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요때 조금 싼 게 거래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지금 10월 들어서 토어제라든지 또 뭐 대출 규제가 더 강화돼 가지고 이런 영향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6월 달에 6월 27일인가 그때 대출 규제가 있었잖아요. 대출 규제와는 상관이 없죠. 지금 보면 6월 달에 대출 규제가 있어서 7월 달, 8월 달에 많이 추침해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보면. 그죠? 반포 자이도 마찬가지고, 반포 자이도 그렇죠. 6월 달로부터 해가지고 또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대출 규제하고는 지금 이제 뭐라고 하더라. 예, 금액을 가지고 대출 규제 영향이 없는 게 영향이 있어요. 거래량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부동산이 이런 얘기를 분석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제가 이거는 이제 평단가 금액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거래된 그 금액은 대출 규제라든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그 규제가 크게 영향이 없어 보여요. 아직까지는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거래량이 급감했거든요.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얘기는 결국 총 거래 금액이 한 10분의 1로 줄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거래량이 확 많이 줄었잖아요. 최근에 좀 줄고 있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인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거래가 예를 들면 한 1년 전이라,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100건의 거래가 있었어요. 100건의 거래가 매달 100건의 거래가 있었고, 그 각각의 평균 거래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억에 거래됐다 치자고요. 100건이 50억, 각각이 50억. 100개가 50억씩 거래했으면 그 곱하면 총 거래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던 것이 지금 규제를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10건으로 줄었다 가정하자고. 10건. 100건 10건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근데 그 거래 금액은 50억이 아니고 55억이야. 조금 올라서 한 5억 정도. 그렇다고 해서 이걸 올랐다가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올랐다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거래 자체가 없는데. 100개 거래된 것이 10개로 줄어가지고, 10개로 줄었고, 그 10개 거래되는 것 중에 어쩌다가 이게 좀 금액이 올라가는 것을 이게 금액이 올랐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오르지 않고, 떨어진 거죠. 떨어졌다고 얘기해야죠. 100건씩 거래된 것이 예를 들면 3건이 거래된다 치자고요. 3건. 그럼 나머지 그동안 매달 100건씩 거래된 것이 그 중에 3건 거래 나머지 97건은 거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에 내놔도 거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만약에 예전처럼 똑같이 100건을 거래하려면 누군가는 눈물을 머금고 금액을 다운시키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되겠죠. 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그 거래를 다운시켜서 거래를 할 만큼 소유주분들이 아직 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내리지 않을 뿐이지, 이걸 올랐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최근 가끔씩 뉴스라든지 이런 거 보면 뭐 금액이 올랐다고 자꾸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떨어진 거예요. 지금 거래가 10분의 1로 줄었다니까요.
거래가 없어요. 매매 뭐 전세 월세도 많이 좀 전세 월세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매매는 많이 줄었고 금액이 하나하나의 금액이 좀 들떠졌다 해가지고 이걸 떨어지지 않고 올랐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뭐 매매 금액은 좀 오르고 있어요. 이게 다 다른 것도 보면 알겠지만은 쭉쭉 오르고 있지만 거래가 급감했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 이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 이거. 뭐 올랐다 이거 오르지 않았어요. 거래가 없는데 무슨 뭐가 올라? 어쨌든 각각 하나하나의 그 평당 금액은 이렇게 자 오늘 그 맛배기는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요즘 이거 다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가지고 맛배기는 여기까지 평당 매매 평당가 여기 저 월세도 평당가가 있거든요. 전세 평당 요거는 글쎄 다음에 하는 것이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